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을 우선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전력 증강의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방침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의 핵심은 킬체인과 KAMD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입니다. 국방부는 2020년대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사시 적 지휘부와 핵심 시설을 타격하고 재해재난에 맞서 국민의 생명을 구할 해군 해병대 신속기동부대인 재승부대가 출정식을 갖고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 임무 수행을 다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우리군 전력 증강의 패러다임이 획기적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동아일보와 채널A가 주최한 K-디펜스 포럼에서 기조연설자로 이 내용을 강조했는데요. 윤현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기조연설의 핵심은 맞춤형 전력 증강 추진, 우선순위를 고려한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전력 증강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비한 전력은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킬체인 전력을 가장 먼저 보강하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전력은 지속적으로 보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지도발과 전면전 대비 전력은 선별적으로 확보하거나 보강하고 잠재적 위협 대비 전력은 점진적으로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국회에서도 그것은 군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전부 수용을 해서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현재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감시 및 타격,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할 수 있고 그것이 2023년이면 다 목표대로 확보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보다 훨씬 많은 국방비를 투자하면서 변변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은 잘못된 것이라고 바로잡았습니다. 북한은 1962년부터 전력 증강을 추진했지만 우리는 1974년부터 본격 추진했다면서 2000년대 중반에야 누적 전력 증강 투자비가 북한을 추월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는 양적으로 2배 이상 벌어졌던 재래식 전력 격차는 질적으로 우세해졌고 전면전 대응 능력을 확보했으며 전차와 헬기, 전투기 등의 전력 지수는 북한을 앞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23년간 약 147조 원을 투자해서 여러분이 우리가 현재 보시는 그런 여러 가지 첨단화, 고도화된 그런 전력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한 장관은 전력 증강을 위해선 방위산업 기반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민군 상생 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그러한 전력 증강의 패러다임을 바꿔서 새로운 군사력 운용 개념을 창출하고 이에 맞는 맞춤형 전력 증강을 추진하는 그러한 자구적 노력을 강구해 나가고자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방위사업 시스템의 구축, 또 적정 국방비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보고 장관으로서 최대한 노력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한 장관은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군을 믿어달라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 우리 군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군은 현재 제한적인 이 두 가지 능력을 2020년대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보강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징후를 감시하고 발사 전에 타격하겠다는 것이 킬체인입니다. 표적을 탐지하고 정확한 좌표를 식별해서 선제 타격하겠다는 결심을 하면 곧바로 이를 제압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 군은 아리랑 위성과 금강, 세매 등의 감시 자산을 이용해 평양과 원산을 잇는 선 남쪽 지역의 영상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북한 전역을 감시하기 위해 2020년 이전까지 다목적 실용 위성 한 기와 고고도, 중고도 무인 정찰기를 도입하고 2020년대 초반까지는 군 정찰 위성을 띄운다는 계획입니다. 타격 자산도 보강합니다. 현재는 최대 사거리 300km의 에이트킴즈 지대지 유도 미사일, 전략 미사일 현무 등의 지상 전력과 슬레미알 중거리 공대지 유도탄, 제이담 GPS 유도폭탄 등의 공중 전력으로 타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다 정밀하고 충분한 타격을 위해 최대 사거리 500km의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과
스파이스 공대지 유도폭탄 등 공중전력을 보강하고 전술 함대지 유도탄도 도입합니다. 또 2020년대 중반까지는 북한의 전력망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탄소섬유탄과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을 연구 개발해 추가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킬체인으로 북한의 미사일을 막지 못했을 경우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한다는 구상입니다. 현재는 백두라는 신호탐지 자산과 그린파인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 이지스함 레이더 등을 통해 미사일 발사를 탐지하고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로 요격해 수도권과 주요 비행기지 등의 핵심 시설을 방어할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KAMD는 육상뿐 아니라 해상에서 발사하는 SLBM도 탐지하고 전국 주요 핵심 시설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방향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신호정보를 탐지하는 백두체계의 성능 개량을 추진하고 2020년 전까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탐지할 수 있는 그린파인 레이더를 추가로 도입합니다. 요격수단도 2020년 전까지 직접 타격형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확보하고 철매2 성능 개량은 2020년대 초반까지,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LSAM은 2020년대 중반까지 연구 개발해 미사일이 떨어지는 종말 단계에서 중첩으로 방어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 같은 전력 증강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약 7조 9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국방 중기 계획에 반영한 상태입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한미 국방부가 오는 9일부터 10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9차 한미통합 국방협의체 키드 회의를 개최합니다. 한미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 도발 억제와 한미 공동 대응을 위한 정책 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한미억제전략위원회 운영계획과 포디 작전 개념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또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후속 조치 등 동맹의 안보 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하게 됩니다. 이번 회의는 우리 측 류재승 국방정책실장과 미 측 데이비드 시어 아태 안보차관보가 각각 고위급 회의 대표로 참석하고 덴마크 동아시아 부차관보와 번 핵미사일 방어부 차관보가 미 측 본회의 대표로 참석합니다. 또 여승배 외교부 북미국장과 성김 대북정책 특별대표 등 한미의 국방외교 주요지 기자도 동참합니다. 합참이 지정한 신속기동부대, 해군 해병대의 재승부대가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재승부대는 국내외 어디든 24시간 내로 출동이 가능하며 전시 상황이나 국가적 재난 등 각종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김두현 중사의 보도입니다. 지난 2일 해병대 1사단 연병장에서 신속기동부대 출정식이 열렸습니다. 이상훈 해병대 사령관 주관으로 열린 이날 출정식에는 상륙 돌격장갑차와 K1 전차, K55 자주포 등 350여 대의 장비와 병력 3천여 명이 도열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날 이 사령관은 훈시에서 이번 신속기동부대 출정은 베트남 전쟁의 전투부대 최초로 파병된 청룡부대의 출정과 같이 해병대 역사의 큰 물줄기를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속기동부대의 애칭은 재승부대로 명명됐습니다. 어떠한 임무가 부여되더라도 작전 환경을 극복하고 필승을 보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재승부대는 전시 상황과 국가적 재해 재난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합참이 지정한 부대로 각종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물자와 장비가 갖춰져 있습니다. 전시 상황에는 전차와 포병, 기동 차량 등 전투 장비 위주로 편성되고 재해 재난 시에는 동력 절단기와 에어매트, 굴삭기 등 재난구조 47개 품목과 피해 복구, 오염 방제 44개 품목으로 편성됩니다. 한편 해병대는 재승부대를 통해 국가안보의 중심에 서 있다는 강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국가전략기동부대의 꿈을 실현할 주역으로서 힘차게 전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국방뉴스 김두현입니다. 공군 1 전투비행단이 전시 작전 지속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전투지휘 검열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1 전비 장비 정비대대는 이 검열에서 대량 탄약 조립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공군 1 전투비행단은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4일까지 전시 긴급 상황을 가정해 대대원들의 실전적 작전 수행 능력을 점검하기 위한 전투지휘 검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투지휘 검열 중 1 전비 장비 정비대대는 대량 탄약 조립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은 탄약 정비사들이 탄약 저장고에서 불출한 탄약을 탄약 조립장에서 조립해 일선 비행대대로 인계하는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은 전시 지원 능력 향상과 절차 보완을 위해 실제 상황을 가정해 24시간 대비태세 유지하에 실시됐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동형 탄약 조립 장비 설치와 MOPP 4단계 화생방 상황화 작전 지속 능력을 확인하는 훈련도 병행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원활한 작전 수행을 가능케 하는 작전 지원 능력을 배양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4일 24개 주요 방산업체 CEO들을 초청해 방산정책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대전과 사천, 부산과 울산에 이어 올해 4번째로 열린 간담회는 정부 정책을 설명하고 의견과 애로사항을 듣기 위한 자리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방산업계 건의로 개선된 주요 사항을 소개했으며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한 검토를 거쳐 방산정책에 반영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방산업체 CEO들은 국민 신뢰 회복이 급선무라는 데 의견을 함께하고 청렴한 방위산업을 만들기 위해 적극 동참하는 한편 창조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장명진 방사청장은 방사청과 방산업체는 동반자임을 인식하고 국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방위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 방사청은 간담회와 토론회를 주기적으로 열고 정부와 방산업체 간 소통을 강화해 방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 나갈 예정입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이 지난 3일 제3기 어머니 장병급식 모니터링단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2014년 처음 시작된 모니터링단은 정부 3.0 사업에 발맞춰 군 급식을 사회적으로 공개했다는 점에서 크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손정민 중사의 보도입니다. 자식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장병들에게 안전하고 더 나은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선서합니다. 제3기 어머니 장병급식 모니터링단이 발대식을 갖고 힘찬 다짐과 함께 공식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제3기 모니터링단은 지난 3월 서류 전형과 면접을 통해 최종 20명이 선발됐습니다. 모니터링단 여러분들께서는 군 급식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주저없이 제언해 주시고 군 급식의 실태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메신저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머니 모니터링단 활동이 군 급식을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모니터링단은 장병급식의 제조, 유통, 조리, 배식 과정에 어머니들이 직접 참여해 군 급식의 안정성 확인과 제도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4년 처음 시작됐습니다. 모니터링단은 부대 방문을 통한 장병급식 체험과 배식, 군납식품 업체 견학, 합동위생점검 참관과 관련 기관 군 급식제도 정책 설명회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군대에 보내놓고 걱정이 정말 많았는데 어머니 장병급식 모니터링단에 선정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국군 장병의 어머니를 대표하여 선발된 만큼 적극적인 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를 책임지겠습니다. 앞으로 3기 모니터링단은 모니터링 과정을 개인이 운영 중인 블로그나 SNS에 공개하는 방법으로 홍보대사의 역할을 활발히 수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손정민입니다. 육군사관학교가 개교 70주년을 맞아 제주도에서 개최한 제15회 대학생 안보토론대회가 함상토론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네, 젊은이들이 현재와 미래의 한반도 안보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을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김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미동맹의 미래에 관해 열띤 토론을 펼치는 학생들.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는 학생들의 눈빛도 진지합니다. 제15회 대학생 안보 토론대회 두 번째 날인 3일, 제주 민군 복합항으로 자리를 옮겨 대회가 이어졌습니다. 첫날 개인별 발표에 이어 이날은 해군 천왕봉함에서 함상 토론이 펼쳐졌습니다. 통일, 외교, 국방, 역사 등 7개 분과에서 학생들은 북핵 문제와 대테러 다자 외교, 해양 영토 분쟁, 한미동맹 등 각 주제 내에서 자유롭게 문답을 하며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자신의 의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며 합의점을 찾고 대안을 도출하는 것 역시 이번 토론의 목적이었습니다. 학교에서만 그 생도들과만 토론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알 수 없었던 일반 대학생들과 그 의견을 공유하면서 더 많은 사실들을 알 수 있었고 그 생도뿐만 아니고 일반 대학생들도 우리나라의 안보에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나중에 장교가 되었을 때 그 민간인들과 같이 협력해서 함께 국가 안보를 지켜나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토론은 주제에 대한 이해도와 의사 전달의 명확성, 창의적 대안 제시 능력 등을 기준으로 평가됐고
발표 점수와 조원들 간의 상호 평가를 합산해 각 분과별 최우수, 우수, 장려 등 수상자들이 선정됐습니다. 심사를 맡은 지도교수진은 이번 대회를 통해 대학생들이 안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접하며 생각의 깊이를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논지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나 미숙한 부분도 짚어주는 것 또한 잊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자기가 한바탕 주제에 대해서 아주 개괄적으로 잘 정리 발표했고 그래서 많은 훌륭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일반적인 입장을 이게 전달하는데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게 한계였습니다. 따라서 좀 더 발전적이고 의미 있는 토론회 되기 위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생각을 보다 강하게 개진할 수 있는 민과 군의 미래 주역들이 해양안보의 최전방 제주에서 함께 보낸 시간이 우리 미래 안보와 통일의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방뉴스 김하영입니다. 네, 계속해서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로부터 군 장병을 위한 응원 메시지를 들어봅니다. 오늘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우리 장병들에게 전합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처장 박승춘입니다. 먼저 국가안보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시기에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에서 조국 수호에 최선을 다하는 장병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최근 북한이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면서 우리와 미국을 위협하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자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정전협정에서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적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북한의 전략입니다. 우리 장병 여러분들은 군사 대비를 철저히 하면서도 올바른 정신력으로 한미동맹도 튼튼히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안보와 한미동맹을 튼튼히 유지하기 위해 나라사랑 교육으로 국민 호국 정신을 함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6.25 전쟁 시 유엔군으로 참전한 미국 등 21개 참전국가 195만 유엔 참전 용사분들에게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보훈 외교 업무를 통해 참전국가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군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훈 정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면서 국가를 위한 희생에는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방 게시판입니다. 국방부가 6월 12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밀리터리 블록 조립대회를 개최합니다. 순수 창작과 디오라마 분야로 진행되며 병영 공감 누리집을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립대회 운영 사무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해군 해난구조대가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고등학생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캠프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군 해난구조대 교무과로 문의 바랍니다. 육군본부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리더십 콘텐츠를 공모합니다. 인트라넷이나 인터넷 메일을 통해 지원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육군 리더십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공군본부가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226기 공군 부사관 후보생을 모집합니다. 만 18세에서 27세까지 남녀를 대상으로 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군 모집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킬체인 전력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등 맞춤형 전력 증강을 추진하겠다고 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우리 군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